안녕하세요. 힐링 스튜디오의 최혜진입니다. 네, 허리 통증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가 오늘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여러분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스스로 이 허리 통증을 낫게 할 거야 라는 굳은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거나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내 스스로 허리 통증을 어떻게 앞으로 평생 내가 안고 가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치료해서 정말 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의사나 어떤 전문가에게 달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리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은 믿음과 어떤 행동만이 여러분들 통증을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조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레슨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있는 요즘, 저는 이 맥길 박사님이 지금 현재의 이 제가 알고 있는 허리 통증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책은 이 맥길 박사의 허리치료와 역학이라는 책이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뭐 MRI나 CT를 찍으시잖아요. 근데 맥길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MRI나 CT를 힐끔 보고 통증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자동차의 외관만을 보고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대요. 이분은 이제 치료만 이렇게 재활 운동 같은 것만 한 30년 정도 이상 하신 분이시거든요. 좌골신경통이나 추간판 돌출 등 병명을 알아낸다고 해도 환자를 치료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병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찾아 직접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정말 막 의사 선생님들이 나한테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진짜 이렇게 비싼 MRI나 이렇게 CT 같은 거 딱 찍어보고 이런 거는 수술해야겠어요, 이런 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수술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할 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조직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잘려져 나간대요. 사실 척추에 도달하기 위해 메스를 대는 과정에서 건강한 조직이 잘려나가거나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경이 잘려나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차후 재활 과정에 영향을 미친대요. 또한 금속기구를 사용해서 척추를 고정하면 뼈가 국소적으로 괴사하고 금속기구는 느슨해질 거래요. 그래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수술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위험과 비교에 크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은 몇 년 내로 기존의 수술 부위 주변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다시 오게 되고, 때로는 기존에 아팠던 부위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을 하시기 전에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정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척추에 이 운동을 하실 때 척추를 자꾸 분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라테스에서 많거든요. 근데 이 분절이나 임프린트 같은 것들은 척추에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필라테스를 되게 좋아하지만 필라테스에서도 이런 분절이나 아니면 어떤 척추 미세한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하고 레슨을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허리 디스크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에 관해서는 아예 이런 척추의 움직임을 만들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척추의 미세한 움직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영상에서 앞서서 고관절을 움직이세요, 척추를 단단히 하는 그런 코어를 근육을 만드세요라고 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책 17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리학적으로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스트레칭은 뻗침 반사를 유발한다고 해요. 뻗침 반사인 신경계 현상으로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낮춘다. 일부의 경우 한 15분, 20분 정도는 통증이 완화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문제는 이 자세를 할 경우 추간판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통증은 잠시 완화된 후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환자는 스트레칭으로 인해 통증이 생긴다는 것도 모른 채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같은 거 있잖아요. 누워서 하시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하기보다는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고 합니다. 척추를 중립 자세로 가능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의 움직임을 바꾸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척추 중립에서 운동하시고 척추의 움직임 만들지 마시고 고관절에서 움직임 만드시고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실 때도 척추는 똑바로 펴시고 스트레칭 하세요라고 그런 운동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 다 여기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서 역도 선수가 이제 한 번도 신기록을 세운 적이 없었는데 허리 부상을 입고 이 맥길 박사에게 와서 이제 재활을 받고 나서는 3번의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맥길 박사의 어떤 재활 운동이 정말 이렇게 잘 됐다는 걸 보여주는 예고, 저는 이 맥길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다 좀 너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 방식이 제가 실제로 레슨에서 사용했던 방식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 척추 중립에서 운동하는 것만 여러분들 코어를 단단하게 하실 수 있고 척추에 어떤 다침이 없이 운동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척추 근육의 유연성이 허리 건강의 핵심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척추 근육이 단단해야 허리가 건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팔다리를 움직일 때 사실은 이렇게 뭐 허리가 뒤틀린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팔다리를 움직일 때 사실은 코어가 단단해져야만 척추의 부하를 잘 견딜 수가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코어 운동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척추 중립 상태를 유지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문을 당기거나 열 때도 이렇게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몸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강하게 팔을 움직였을 때 코어에 어떤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야 할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42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술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다. 다시 돌릴 수가 없다. 수술을 하면 주요 신경과 근육 조직은 잘려나간다. 그 후에 반응 과정에서 신경이 눌리고 만성 요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뼈를 잘라내면 영구적으로 손상이 생긴다. 즉, 그 부분에는 뼈가 다시 자라지 않는다. 수술은 어떤 사람들에겐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수술은 일정 기간에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술 초기에는 상태가 좋아지지만 몇 주가 지나면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가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조직을 손상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기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수술 부위는 안정되지만 수술 부위 주변에 같은 방식으로 손상이 된다. 수술로 증상을 치료했지만 원인은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부위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문제가 있는 동작 패턴을 바꾸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둘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 나온 단계를 따르면 장기적으로 성공적이고 위험이 낮은 치료법을 마스터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책을 내가 허리가 아프다면은 정말 사서 보시고, 저 이 책이랑 정말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고, 비싼 돈을 내서 수술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나를 치유하는 어떤 주도권을 가지시라는 그런 말씀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평생 내가 이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정확한 운동을 하셔야 되고 내 상태에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올바른 어떤 일상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가 나를 치료하지 나를 누구에게 온전히 맡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올바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으시고 운동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법은 제 영상에 비슷하게 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고요.
이 책을 사서 정확하게 운동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증상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리를 쭉 타고 내려오는 통증, 다리가 찌릿한 그런 느낌, 발가락까지 아픈데, 이걸 좌골신경을 따라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는데, 좌골신경은 가장 낮은 두 개의 허리 관절에서 시작되어서 엉덩이, 그리고 엉덩관절 뒤를 지나 넓적다리의 뒷면, 그러니까 다리 뒤쪽, 그리고 정강이 전면과 측면을 따라 내려가서 발과 발가락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 정강이 전면, 앞쪽, 무릎 밑에 쪽의 앞쪽을 따라서 내려가는, 앞쪽과 측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좌골신경통과 관련해 발가락 통증이 있는 경우 신경 경로를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5번째 허리뼈가 자극되었다는 의미고, 그리고 나머지 4개 발가락에 통증이 있으면 4번 허리뼈가 자극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리 통증이 매우 심했던 환자가 있었다. 통증이 워낙 심해 의사는 발을 절단하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은 사실 허리뼈의 궁중신경이 눌려서 발생했던 것인데, 네, 발가락을 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의사분께서. 근데 신경 자극의 원인은 되게 다양하고 어떤 팽윤된 추간판 물질이나 관절염이 생긴 뼈 때문일 수 있다고 해요. 아니면 관절염으로 인해서 두꺼워진 인대 또는 손상되었거나 과사양되었던 관절 주머니로 인해서 신경이 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네, 여러분들 치료를 받으셔야지, 성공적으로 허리를 치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 네. 아픈 부위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고, 네. 거기를 치료하고 하는 거죠. 단순히 증상만을 치료하는 거는 잘못된 의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 증상이 이러니까 여기를 치료하세요. 지금 저는 굉장히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거기를 잘라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픈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 꼭 수술밖에 없는지 답이, 어떤 재활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의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길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좌골신경통이면 이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면 통증이 사라질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좌골신경통은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스트레칭하는 것을 오히려 피하래요. 아픈 이 좌골신경을 스트레칭하면 더 민감해질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고 그냥 이 책을 정말 2번, 3번 읽으셔서 내 거를 만드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나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나에게 맞는 내 운동법이나 치료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서 좋은 어떤 전문의나 전문가, 운동치료사를 만나시면 정말 여러분들 행운이신 거고, 네,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스스로를 네,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가 스스로를 낫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네, 이 책 읽고 운동하시고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제가 좀 더 좋은 영상이나 어떤 뭐 좋은 정보 있으면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네, 좋은 마음 가지시고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